자, 주말이고요. 이제 장마도 시작되고 비도 많이 오고 뭐 밖에 야외 활동은 당연히 뭐 또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다른 이 델타 변이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또 이 한국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800명대가 넘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백신 주사를 맞고 나면 이제 야외 활동 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이해를 해줄 수 있다. 혹은 또 외국 사례에서는 현재 그러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러면서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뭐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 참 재미있어요. 시장을 보면요, 뭐 어찌됐든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주식을 하면서 또는 종목을 고르고 판단을 하고 매수하고 매도할 때 누구는 차트쟁이, 누구는 재무제표, 그러면서 이 추구하는 게 다르죠. 차트상에서 여기가 매수 관점이고 여기가 뭐지? 매수 매도가 많이 있으니까 여기가 매도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트는 박스권의 흐름이네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어떤 사람은 성장성으로 봤을 때, 뭘 봤을 때, 재무제표로 봤을 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뭐 하니까 어디까지는 미 밸류에이션으로 따져봤을 때 이 정도의 가치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즉 주식은 내피셜이에요. 무슨 소리냐? 결국엔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기들의 생각이 여러 개가 겹치면서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거에 대한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고, 그 반대로 남들이 예스를 외칠 때 나는 노 했던 그 사람이 맞을 수도 있는 거겠죠. 결국에는 주식은 확률인 거고, 누군가에게는 그런 이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참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코로나라는 게 실제적으로 기존에 뭐 어떻게 보면 코로나 질병이라는 게 뭐 감기, 예전에는 발열이 나오던 뭐 호암마마보다 무섭다라는 그 뭐라 그러죠? 예전 막 비디오 같은 거 보면 호암마마라 가죠. 호암마마. 막 몸에 두드러기 나고 뭐 열 나고 그러다가 애가 죽고, 요토님 안녕하세요. 애가 죽고 그런 게 있었던 질병 시대가 있었어요. 그만큼 못 먹던 시대. 못 먹던 시대. 그럴 때 그 막 조선시대 보면 외구의 침략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전염병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을은 봉쇄 조치를 해놓고 한양이나 이런 데는 멀쩡하고 뭐 요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려웠을 때, 어려운 시대 때. 근데 지금 시대는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아닌 시점에 전염병이라 즉 시대가 많이 발전을 했으니까 전염병이 생긴다라는 건 옛날 옛적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뭐 2000년대 미만 시대 그럴 때로 다 따졌을 때보다 그만큼 과학과 의학이 발전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전염병이 생긴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 큰 거거든요. 이거를 아직도 치료하지 못한다라는 것 자체도 엄청 큰 거라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뭐다?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는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누군가 임의적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결론적인 거는 그냥 제 내피설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이 상황을 두고 봤을 때,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생길 거였으면 이게 이제서야 코로나 19가 발생됐을 리가 없어요. 19라는 건 19년도에 발생이 됐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그 전에 00년도, 01년도, 02년도에는 없었다라는 거고. 즉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만큼의 누군가에 의한 연구나 뭐 좀 더 좋은 뭐를 만들기 위한
어떤 거는 털어내야 되는, 그러니까 적장에 목을 베기 위해서 팔다리 하나는 잘라서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만큼 이 전염병 자체가 커진다라는 거고, 최근에 이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가 현재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뭐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저희 제 리딩방 회원이셨던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그런 분들 보면 제가 그 리딩방 이 공지사항에 이 진원생명과학이 기존에 뭐예요? 저희 중장기 종목이었어요. 요 자리에서 중장기 종목이었어요. 저는 여기서 뭔가의 차트를 그릴 줄 알았는데 요만큼의 또 하락을 시켰던 자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최고의 이 난리가 나고 있죠. 결국엔 이만큼을 다 못 먹었어요. 원래 예상은 3만원 위로 판단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요 자리에서 요런 자리까지 올라갔다면 당연히 버틸 수 있는 구간이지만, 요 자리가 아니라 여기까지 밀린 다음에 주가를 쳐 올리면 당연히 여기까지 못 버텨요. 중간중간에 털어낼 수밖에 없는 거고, 다시 단타 진입을 했다가 결국엔 물려서 또 존버가 될 수도 있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하고 있지만, 최근에 백신 얘기가 나오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다 나오는데 뜬금없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 얘기가 나온다라는 건 기존의 이 제약바이오, 특히나 처음에 진단키트 랩지노믹스가 굉장한 이 상승률을 보여줬었잖아요. 진단키트 맨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이 됐을 때 뭐가 갔냐? 마스크가 먼저 움직이다가, 마스크는 말 그대로 이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냥 어느 정도 예방 차원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좋은 예방은 이 근절시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스크에서 뭐 손소독제도 나오고 뭣도 나왔지만 결국엔 제일 많이 간 거는 뭐다? 진단키트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코로나인지 아닌지를 확인시켜주는, 그러면서 1년에서 2년 시간이 지났고 이제는 뭐다? 이 코로나를 걸렸더라도 해결할 수 있거나, 혹은 그렇기 때문에 백신 아니면 치료제 쪽으로 당연히 눈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서 뭐 진단키트는 조금씩 이 사양이 고성량 돼진다. 어찌됐든 코로나는 여전히 유행하고 있고, 백신과 치료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코로나를 걸려야만이 치료제를, 코로나 걸리기 전에는 뭐 백신을 맞아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럼 치료제에 대한 효과는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이 진단키트가 치료제와는 같이 아직은 동행되는 역할이 되는 거고, 백신은 별도의 흐름이지만 그래도 코로나로 엮여 있다라는 거죠. 뭐 그리 따져보면 이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엄청난 상승을 했던 진단키트가 1파동의 효과를 준다면, 이제는 백신 혹은 치료제가 3파동, 치료제는 마지막에 5파동이 될 수도 있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에 뭐가 나와? 델타 변이가 나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뭔가 이유를 만들어야 되니까, 큰 상승을 만들기 위한 이유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럼으로써 시장을 이끌어갈 무언가 주도주를 만들어야 된다면 그럴 확률도 높다라는 거. 분명히 사회적이거나 전세적으로 이 세상을 누군가는 뭐 다 같이 공생하는, 뭐라 그럴까요? 역사라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눈에 보였을 때 미국이 강대국이고 그 밑에 중국이 있고, 현재 중국과 미국이 난리 부르스 중인 거고, 그런 중국 편에 러시아와 뭐 어디가 있고, 미국 편에 또 일본이 있고,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게 있듯이 그 안에서도 그 시장을 이끄는 누군가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간다라는 거고, 왜?
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미국이라는 큰 나라로 이게 강대국이고 뭐 중국과 나눠졌다. 그러면 이 안에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도 누군가는 통제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나 뭐나 뭐 대부분 우리가 TV나 드라마 뭐 이 바보 박스라고 그러죠. 그런 걸 보면서 무한한 상상력을 길러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상력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영화나 드라마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런 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로 탄생이 되는 거고,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우리가 공감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있을 만한 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의 상황도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제가 좀 내피설이 많죠? 저는 그렇게 봐요. 시장도 그렇게 보고, 누군가는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추인님 오랜만이시네요.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현재 시장을 보면요, 제가 누누이 막 예전부터 막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요 자리에서부터도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부터 뭐 맨 처음에 주가가 올라왔을 때 요 자리를 넘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존에도 요만큼 하락을 했으니까 요만큼 한 번은 더 올라갈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주가가 내려가면서 다시 또 500포인트 600포인트를 내려간대요.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데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뭐 저는 뭐 솔직히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저도 그냥 개인 투자자의 입장이지만 차트의 그림으로 봤을 때는 아니다. 여기서 눌릴 순 있지만 무너질 자리는 절대 아닌 거고, 나는 보는 관점은 못해도 1000포인트는 넘길 거고 1100에서 1300포인트는 나는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그게 올해가 될지 아니면 내년까지일지는 내가 확실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근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 감성아재님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시네요. 그죠? 그러면서 시장은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정확하게 쭉 크게 한번 파동이 나오고 나서 기존의 전고점을 어느 정도 넘어가고 나서 거래가 여기서부터죠. 여기서 빵 하고 터졌고, 그러면서 주가가 주저앉혔어요. 누군가 여기서 한 차례 올라오고 누르고 한 차례 올라오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주가를 눌렀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이게 언제예요? 연말 지나고 올해 초죠. 1월달부터 주가를 누르기 시작하고 다시 주가를 올리고 나서 또 한번 빵 하고 터트리고 뭐예요? 또 주가를 눌렀죠. 그리고 현재의 자리예요. 거래가 빵 하고 들어왔던 자리가 여기. 그 뒤로 없다라는 거죠. 그죠? 기존에는 여기 주가가 올라올 때 뉴스, 뭐 소설미디어 그런 데서 많이 얘기가 나왔죠. 동학 개미운동, 서학 개미운동, 동학 형님들, 뭐 개인들이 어느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의 하락을 방지하고 있다 라고 막 얘기가 나오고 난 뒤로, 여기까지 올라오고 난 뒤로는, 그 뒤로 뭐다? 올해부터죠. 1월부터는 동학개미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어디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TV 혹은 유튜브 어디서도 동학개미 얘기는 거진 안 나와요. 뭐 동학개미 형님들이 뭐 쉬고 계시네 어쩌네 그런 얘기도 안 나와요. 대부분 뭐 이제 뭐가 나와? 요 얘기만 나오죠. 요 얘기. 비트코인이 어쩐다, 비트코인이 저쩐다, 뭐가 어쩐다 저쩐다. 그쪽으로 눈을 돌려놓고, 개인들 눈을 어느 정도 돌려놓고 주가를 누르고 잡고 어쩌고 하면서 어찌 됐든
시장은 우상향이 간다라는 거고, 그만큼 거래가 많이 필요하지 않는 자리가 됐다라는 거. 왜? 여기서 어느 정도 매물을 정리했고, 정리해줄 수 있는 매물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줬고, 그리고 나서 적은 거래량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다라는 건, 빠질 사람들 빠졌으니까 적은 수량으로도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즉 예전에는 예를 들어 100억이 있었다면 시장에, 현재는 뭐 50억에서 60억의 시장이라고 친다면, 그래도 시장은 우상향한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 하반기 시장에서도 갈 테마는 많지만, 이 테마가 뭐다? 순환적일 거다. 순환적일 거다. 분명히 얘도 좋아 보이고, 얘도 좋아 보이고, 얘도 좋아 보이고, 얘도 좋아 보이는 테마지만, 얘네들이 다 같이 갈 수는 없는 시장이라는 거고,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이 순환을 돌 수밖에 없다라는 이 관점으로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그러면 시장에 현재 열려있는 테마들, 뭐 정책적인 부분이든 그런 부분을 다 본다면, 어찌됐든 현재 이 시장의 주도는 제약바이오 테마가 당연히 움직이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이 제약바이오 테마 중에서도 어느 정도 나눠지겠죠. 금요일날은 코미팜이 좀 움직였죠. 바닥에 있던 애가 움직였어요. 바닥에 있던 애가 움직였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바닥에 있는 애가 움직였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누군가 만지고 있다라는 그림인 거죠. 주가를 월봉상에 보면 강하게 눌러놓고 눌렀던 자리, 거기가 처음에 고점을 만들어 놓고 눌렀던 자리, 그리고 나서 주가를 한 차례 강하게 띄우면서 어디 기존에 올라갔던 요 자리까지는 못 갔고, 위아래 몸통이 만들어졌던 어느 정도 자리까지 갔다가 주가를 다시 누르고 뭐다? 쌍바닥을 또 만들어 놓고 그림을 만드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자리인 거죠. 새로 시작하는 자리면 얘가 예를 들어 후발주가 될 거냐, 아니면 먼저 가고 있는 선발대에 대한 물량을 정리하기 위한 중간에 이벤트냐, 그것만 우리가 항상 판단하면 돼요. 주도주나 이 차트를 볼 때. 그러면 분명히 현재 주도주가 제약바이오, 특히나 뭐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라면 그 중에 분명히 가는 놈은 가는 앤데, 중간중간에 이벤트가 하나씩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눈을 돌리게끔.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면 결국에는 가던 놈이 가고, 얘는 그냥 순간적인 흐름이었다. 즉 그냥 이 지수를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한 이벤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지금의 자리에서 그런 이벤트냐, 아니면 또 한 차례 큰 흐름을 내줄 수 있는 부분이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차트가 아직도 하향이냐, 아니면 앞으로 갈 수 있는 자리냐 라는 걸 볼 때 차트의 이 그림을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의 흐름이, 이 차트는 계단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주가가 한번 올라왔다가 누르고, 그리고 다시 올라오고 나서 크게 박스를 만들었어요. 크게 박스를 만들었는데, 여기를 딱 기준으로 잡았을 때 요렇게 보면 여기서는 몸통이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위쪽에. 근데 이 위로는 몸통이 안 보이고 윗꼬리만 달려있어요. 즉 주가의 상승에 제약이 있구나. 위에서 누군가는 던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 그림이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던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버티는 사람들이 이제는 못하겠다, 포기해버리니까 주가가 눌러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크게 흐름을 보면 여기서 딱 이제 잘라지죠. 이제 아까 전에 봤던 여기가 큰 박스였고, 여기서 그럼 중간 박스가 나눠졌던 자리였고, 여기서 눌러서 내려앉았어요.
내려앉고 당연히 이제 여기가 한 차례 저항이 나오는 거고 밑으로 누르면서 어디 여기에 대한 또 저항이 하나 이 매물대가 만들어진 자리였죠. 여기까지 요렇게 만들어진 자리인 거죠.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의 자리에서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기를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에 따라서 얘는 단순 이벤트냐 아니면 후발주자로 앞으로의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 기준을 본다라는 거죠. 무조건 바닥에 있다고 해서 얘는 장기 투자 앞으로 크게 갈 놈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차트의 기준으로 볼 때. 그죠? 그런 눈을 우리는 항상 길러야 된다라는 거고. 그죠? 이게 말 그대로 자리는 잡은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상한가 갈 줄을 알았어요. 갑자기 금요일날 튀었길래 저희 형님 저만 들고 있는 건데 추천을 안 했고요. 혹시나 재수 없으면은 개물릴 수 있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추천을 안 했고 어느 정도 주가를 하락시켰고 그만큼의 자리를 잡다가 요 박스를 넘은 자리고 이 평이 어느 정도 이격을 벌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쪽 매물을 뚫으면 당연히 여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리가. 그러니까 상한가를 갈 거라는 거고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이 2평을 때리느냐 못 때리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인 거고 그 2평을 때리기 전에 걸리적거릴 수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어서오세요. 우리 우둥생 어서오세요. 우둥생. 그런 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딱 이 2평이 걸리는 자리가 어느 정도 매수 매도가 나왔었던 자리구나.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만 우리는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자리에서는 과감하게 베팅을 해본다라는 거고. 알고 있어요. 백만님. 과감히 베팅을 해본다라는 거고. 이 미코바이오메드라는 종목도 저 회원님들 아시겠지만 여기서 누르고 나서 주가를 누르고 나서 저는 이 종목을 조금 더 크게 봐요. 아직은 왜? 얘가 실제적으로 코덱스에서 상장을 하고 나서 이 지금 차트의 모양은 33,900원까지의 큰 이 뭐라 그럴까요? 그림을 만들어 놨지만 실제적으로 이거는 뭐다? 코스닥에서 나오지 않았던 그림이에요. 이거는 코덱스예요. 코덱스. 그냥 지들끼리 주고받고 개인들만 있는 그런 코덱스 시장에서 남아있다가 결국엔 코스닥으로 상장했던 이 자리대 자체가 여기에 거래가 빵 터졌던 자리가 어디? 요 자리 10월 22일 16,100원에서 13,500원 16,000 요 자리인가 보네요. 여기네 여기 16,500원 맞아? 요날 맞죠? 16,100원에서 13,500원 요 자리네요. 16,100원에서 요 자리란 말이에요. 요때 코스닥에 상장을 한 자리예요. 그러면 누가 보든 뭐라 그럴까요? 그냥 차트를 이제서야 본 사람들이요. 예전에 이런 차트의 흐름을 만들었구나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요거가 이 상장가인 거예요. 상장을 하고 나서 주가를 누르고 크게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다가 주가를 끌어올린 거고 당연히 여기에 대한 갭자리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우선적으로 한번 갈 수밖에 없는 자리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시간적으로 주가를 누르면서 2평 밑으로 눌러놨기 때문에 당연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래 걸릴 수밖에. 왜? 차트의 흐름을 망가뜨려 놨으니까. 그러면 이 망가진 거를 회복하기 위한, 즉 우리가 잘 나가다가 사기를 당했어. 이게 사기당한 나이가 만약에 20살 초반이야. 그러면 회복하는 게 빨라요. 왜? 가진 돈도 얼마 없을 거니까. 근데 내가 40살이 되고 50이 돼서 사기를 맞았어. 그러면 당연히 금액도 커질 거고
이 나이에 이 돈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에서 또 10년 혹은 15년이 피곤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주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지금의 위치에서 이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놔버리면 이 자리를 회복하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차트도. 그런 시간을 버티고 나서 주가를 올렸고 다시 한번 누르고 나서 또 한 차례 올라오면서 여기서 빵 하고 이슈를 터뜨리면서 재료 소멸의 관점으로 그냥 눌러버리는 그림이 나타났지만,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 길어야 14,500원 아니면 15,000원대는 웬만하면 유지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나서 이런 차트의 모양을 다시 한번 만들어주는 거예요. 뭔가 흐름을 만들고 명분을 만들고 그럴 만한 이유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차트도. 그러면서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 즉 차트쟁이는 어떻게 보면 이 주식판에서 관상쟁이에요. 관상쟁이. 차트의 모양을 보고 생김새를 보고 쟤는 성격이 까칠하겠다. 쟤는 진짜 착하겠다. 근데 쟤는 돈이 좀 세겠다. 쟤는 어쩌겠다. 쟤는 나중에 부모 잡아먹을 상이네. 어쩌네. 그런 얘기 막 하잖아요. 사람 얼굴 보고 관상쟁이들이. 그럼 차트쟁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관상쟁이도 그만큼 사람 얼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 어디에 점이 있냐, 입술은 어떻게 오뚝하냐, 코가 어쩌냐, 저쩌냐 라는 이 공부에 의해서 그런 확률이 나타나는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다. 그럼 차트도 마찬가지다. 주식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 공부할 부분은 당연히 많겠죠. 말 그대로 사회적인, 경제적인 거를 다 축적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럼 그 회사에 대한 정보도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그런 거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뭐 누가 보면 어떻게 접할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애널리스트들이 뭐 리포터, 보고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이 회사 앞으로의 성장성이 어쩌고 저쩌고 미래가 저쩌고 저쩌고 결국엔 누구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확인하기 위해선 그 많은 사람들의 정보를 다 내 머릿속에 넣고 그거를 어느 정도 조합을 해서 내 생각도 이래 라고 하면 그게 하나의 이 매매 팁이 되겠지만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보고서를 100%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결국에는 그 애널리스트들이 속해 있는 증권사 그런 데에 애널리스트들의 월급을 주는 거는 매매 수익이 아니라 결국에는 뭐라 그럴까요? 투자거든요. 투자. 즉 이 회사의 리포트를 어느 정도 써주는, 즉 이 회사가 우리한테는 고객이에요. 고객. 그러면 고객한테 야 니네 회사는 너무 쓰레기더라, 니네 회사 너무 잡주 아니냐? 라고 말 못한다고요.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예의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안 좋더라도 이 회사 너무 안 좋아요 라는 말보다 그냥 현재는 뭐뭐뭐뭐로 인해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니 그냥 매수 뭐 가격 혹은 목표가를 하향합니다 라는 얘기지 이 종목 사지 마세요 라는 말은 절대로 못해요. 왜? 자기들의 목줄이 날아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100%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말만 믿고 장기 투자하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 대부분 쳐 물리셔가지고 이거 간다면서요. 왜 가요. 근데 장기 투자는 최소 3년에서 6년, 5년, 10년인 것도 아시죠? 그러면서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공부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그런 재무제표나 그런 성장성 부분은 내가 찾기 힘드니까 뭐다? 차트라도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열려있는 공부예요. 차트는. 왜? 모든 종목 2,000개 넘는 종목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돌려본다면 분명히 눈이 띄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갔던 거는 항상 저렇게 가대? 이렇게 가는 거 10개 중에 9개는 저렇게 가네? 그게 하나의 패턴 매매거든요. 그런 거라도 배운다면 주식에 대해서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꼭 하루하루 꼭 주식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내가 눈에 띌 때만 그런 종목만 하면 당연히 수익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해봐요. 주식이라는 거 그렇게 보고요. 어찌됐든 하반기 일단 7월달은 제약바이오를 조금 더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찌됐든 시장이 현재 탄력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 거고요. 뭐 백신 얘기도 끊임없이 나오고 델타 변이 코로나 얘기도 끊임없이 나오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 대외적으로 악재가 크게 터질 만한 게 없을 때 끌고 갈 수 있는 시장, 즉 코스닥이 어느 정도 상승하기 위해서는 시총이 높은 혹은 테마가 많이 있는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 대신 가던 놈이 계속 가면서 이 시장을 끌고 갈 수는 없을 거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끌고 가서 올라가면서 뭐라 그럴까요? 이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예전에 이 정도 있었을 때 이만큼 올리면서 지수를 0.5% 정도 올렸다면 그러면서 100만원이 들어갔다면 지금은 여기서 요만큼 올리면서 0.1% 정도 올리는데 1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그만큼 시총이 높아졌을 거고 그 시총을 조금 더 높이고 평균 단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돈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종목은 어느 정도 그냥 평균값으로 잡아놓고 밑에서 바닥 끼던 애들을 기어 올라오게끔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시장이 나올 거다. 현재가 그런 시장의 초입의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해봐요. 왜? 돌릴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시장의 모양을 보면요. 자, 업종 차트를 코스닥으로 위주로 보면요. 자, 요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여기서부터 주가가 하락했고 1월달부터 5월 정도까지 한 5개월 정도 주가를 횡보시키고 하락했던 요 자리에서 많이 갔던 종목들이 뭐냐면 정치 테마가 좀 많이 움직였어요. 정치 테마가. 그리고 재밌었던 거는 요 자리에서 주가가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갔던 것 중에 하나도 뭐다? 정치 테마예요. 즉 시장이 많이 밀렸으니까 올라가면서 같이 갔다라는 거고 이제 앞으로 시장이 상승할 거라는 걸 아니까 내년에 대선도 있으니까 그 대선의 효과를 지금의 자리에서 원래는 하반기에 주면서 뭐 500%, 1000% 상승을 막 그 옛날에 이화공영 막 그런 것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눌렀으니까 그런 시점을 이용해서 모든 종목들을 같이 올리는 흐름을 여기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느 정도 밑으로 누를 때 정치 테마가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을 만들어 놓고 지금에는 정치 테마를 누르는 그림이 계속 나오죠. 특히나 윤석열 관련된 그죠? 뭔가 이슈를 계속 만들어냈잖아요. 뭐 홍준표가 알고 있다 뭐 7가지 비리 뭐 그러다가 그 장모 아줌마 예전에 벌써 얘기가 나왔고 7년? 3년 전 무죄 형식으로 끝났던 거를 이제서야 다시 또 구속시키고 왜? 지수는 올라가야 되니까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뭔가는 주가를 눌러놓고 그러면 이 전체적인 시장에서 지수는 올라가지만 이 안에서 어떤 거는 누르면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이 정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이 정도 뭐 2000개 종목이 다 상승하는 시장은 나타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서 주가는 올려놓고 개인들을 혼란 속에 빠쳐놓는다라는 거죠. 가지고 있는 돈으로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주가가 다시 눌림의 현상이 나타날 때 그때 뭐 또 정치 어차피 내년에 대선이 있는 거고 이 테마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 정치 테마주가 움직일 거라고 판단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 테마군은 막 나눠져 있어요. 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고 뭐 저도 테마를 정확히 몰라요. 전 차트만 보지 무슨 재료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기라서 보면은 뭐 수소차도 있을 거고 메타버스, 정치,
백신 치료제, 뭐 자유주행도 좀 있을 거고요. 그다음 건설하고 저거 뭐야, 조선주는 제가 올해까진 꼭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요렇게 대략적으로 본다면 여기 있는 차트에 화장품도 하나 들까요? 자, 여기 있는 테마군들을 대략적으로 차트만 본다면 종목이 뭐가 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몰라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 이렇게 주식을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는 것 같으면서도 안 해요. 아직은 직장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놈의 직장도 곧 때려칠 때가 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열과 성의를 안 하다 보니까 이 뭐라 그럴까요? 제가 이제 거꾸로 물어보는 경우가 뭐 있어요. 이 종목 무슨 테마죠? 뭐죠?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꽤 많은데, 전체적으로 보면요, 일단 수소차 쪽을 보면, 자, 유니크라는 종목이죠. 어찌됐든 정책 테마로 연결돼 있는 거고, 2025년까지 수소차에 대한 혹은 친환경 관련된 부분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면 당연히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시기의 문제인 거고, 이 수소차는 올 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먼저 갈놈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준비만 하고 있는 자리예요. 저는 하반기에는 좀 움직일 확률이 높다. 대부분 11월달 12월달에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림을 많이 나왔거든요. 요때도 그렇고 요때도 그렇고 말부터 그 다음 초까지 요런 그림을 많이 보여줬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이 차트를 예전에 설명할 때 뭐다? 원을 한번 그릴 거고, 그죠? 그 원을 그리다가 주가를 눌렀죠? 그러면서 뭘 만든다? 커피잔을 만든다. 대신 이게 커피잔에서 끝날 거냐, 사람 머리를 끝날 거냐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 흐름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죠. 만들어 놓고 있죠. 만들어 놓으면서 전체적인 딱 흐름을 보면, 얘가 갈룸은 갈룸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주가를 올려놓고 누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렸고 눌렀고 횡보시켰고, 그리고 주가를 다시 한번 올렸고 다시 한번 눌렀고, 눌렀을 때 어디? 기존에 저점이 있으면 저점 위에서 지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럼 여기가 그 다음 저점인데 그 위에 또 다른 저점이 어디? 여기에요. 그럼 여기서 뭐 한다? 버티고 있다. 당연히 여기서 지지를 받았으니까 여기까지 1차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주는 거고, 확인했으니까 다시 눌릴 때 이제 요 자리죠. 요 자리에서만 지지가 나온다면 뭐다? 다시 한번 여기까지 또 확인하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는 항상 계단이구나, 항상 박스구나 라고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누구도 얘기를 잘 안 해주죠. 저는 맨날 차트만 쳐다보고 있고, 뭐 재무제표 볼지도 몰라요. 뭐가 퍼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관심도 없고, 그냥 차트 보고 이 차트가 왜 모양을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지만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EM코리아 같은 경우는 흐름은 유니크랑 다른 모습을 보여주곤 있지만, 크게 본다면 얘도 하방으로 찍었고 주가를 하락을 쭉 시키다가 반등을 시켰고, 여기서 누르면서 기존의 저점 위에서 지지를 받았고, 그러면서 여기서 한번 박스를 쳤죠. 박스를 쳤는데 박스의 중간값을 그어보면 위에서 놀다가 이 위에서 박스 위에서 놀고 있는 자리가 많다가 여기서 하방에서 노는 자리가 많아졌죠. 그러면 한 단계 레벨 다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런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됐지만 기존에 또 다른 박스를 만들어 놨던 자리가 어디? 여기라는 거죠.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이 안에서 지지를 받는 그림이 나타나 줄 거냐? 이 안에서 박스권의 행보를 보여주다가 이 자리를 또 뚫고 올라서면
또 한 차례의 흐름을 또 한 번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즉 유니크보다 떨어지는 종목 중에 아직은 남아있다라는 거죠. 대신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지 않으면 차트가 망가진 그림은 아니라는 거예요. SPUSL 같은 걸 보더라도 얘도 좀 흐름이 다르죠. 얘는 주가를 계속 위아래 흔들어대면서 어떻게 보면 추세를 이렇게 잡았고 하방으로 추세를 잡았고 이 하방의 추세에서 중간을 딱 그어보면 어때요? 위아래 움직이던 게 이제 이 중간값에서 웬만하면 버티는 그림이 나오네. 그러면 또 한 차례 누르면서 이 중간값까지 내려앉을 수는 있지만 이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결국엔 또 이 위로 올라간다는 거고, 이 위를 때리는 횟수가 한 번, 두 번, 세 번째니까 이번에 때리면 넘어가겠구나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모양은 다르지만 다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월봉상에 보면 이제 이게 눈에 더 잘 보이죠. 월봉상에 보면 기존의 박스를 만들었던 요 자리를 계속 건드려 주곤 있지만 여기서 한번 깼지만 결국엔 이 자리에 다시 올려놨다는 거죠. 그럼 다시 이 자리까지는 열려 있는 자리지만 이 자리를 버티는 그림이 나온다면 또 한번 위로 올라가는 요 자리를 또 한번 만들어낼 수 있는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차트의 기준으로. 대신 월봉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소요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럼 수소차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은 자리인 거고, 이제 뭐다? 눈치를 보고 있는 부분인 거가 되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메타버스, 얘도 앞으로의 성장성이 계속 기대되는 거죠. 왜 여기서도 메타버스라고 치면 안 나오죠. 여기서도 선거활동도 하고 제2의 나라가잖아요. 뭐 그러면서 시대가 먹고 살만해지니까, 예전에는 나 혼자 밥 벌어먹기도 힘들었는데 먹고 살만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을 돌리다 보니까 이제는 뭐다? 부캐를 만들어야 된다. 내 원래 직업이 이거라면 부캐로는 뭐 호떡 장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유튜버가 될 수가 있고, 혹은 1인 미디어 방송 누군가가 될 수가 있고, 대부분의 하나의 부캐를 만들어 놓는다. 부업을 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생활에 여유가 생겼다라는 거지. 취미 생활에 대한 부캐가 될 수도 있고, 돈벌이에 대한 부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캐도 이런 메타버스에서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성장성은 꾸준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선익 시스템은 저번 주에 영상을 제가 하나 찍었죠. 그죠? 그런 파동의 자리다. 그러면서 얘가 대장으로 치고 갔고, 그런 대장이 현재는 뭐다? 어느 정도 이제는 횡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주가를 끌어내리기보다는 횡보를 하면서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방향을 잡는단 말이에요. 즉 앞으로 갈 수 있는 테마는 맞으나 현재 시장에 돈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은 순번제라는 거죠. 순번제. 현재는 제약바이오, 즉 코로나 치료제, 백신, 진단키트가 이 순번의 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 갈 수 있는 수소, 뭐 메타버스, 기타 등등의 애들이 눈치만 보고 있다가 얘네가 혹시 막 움직이다가 어디 아프면 그 중간에 파고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 어쩌다가 뭐 한 달에 한 번 혹은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가끔 한 번씩 빵 쳐주고 제자리로 가고, 빵 쳐주고 제자리로 가고, 순번제를 기다리는 거예요. 얘네가 움직여야 될 자리에서 누구 하나 오늘은 몸이 아파서 쉰대. 그러면 내가 갈게 라고 하면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들. 얘도 그런 거죠.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제 얘가 아니라 아직은 올라가지, 뭐가 있죠? 아직은 좀 덜 올라갔던 그런 애들 위주로 최근에 모양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얘도 메타버스 관련이죠. 그 다음에 뭐지? 이름도 모르겠네.
근데 뭐 에이트원 같은 경우 얘도 메타버스 관련이거든요. 주구장창 선익이랑 다른 애들 올라갈 때 얘는 뭐 이제 권리락 맞으면서 눌렀다가 다시 한번 이제 걔네들이 횡보할 때 얘가 키 맞추기 하러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에 돈을 돌린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국가에서 각 지자체별로 뭐라 그러죠? 그 예산을 줘. 예산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테마별로 예산이 있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 테마에 포함된 예산이 100억이다. 그러면 뭐 진원생명과학, 네이처셀, 기타 등등의 70억을 이미 썼어. 그러면 30억 가지고 올해 농사를 다 지어야 된다면 아직 못 올라갔던 애들, 시총이 낮은 애들을 위주로 적은 금액으로 올릴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겠죠. 선익 시스템에 많이 썼으니까 이제 시총 낮고 뭐한 애들한테 쏟아주면서 걔네들을 끌어올리는 그림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예전 2차 전지 그런 흐름처럼. 이해되시죠? 그런 흐름처럼 모양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뭐 예전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요. 자, 신성 델타 테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움직이고 있는 2차 전지예요. 뭐 또 다른 테마도 붙겠지만 그에 비해서 또 핫하게 올라왔던 종목을 보면 뭐 상하 프론테크 얘도 2차 전지죠. 뭐예요? 돈을 강하게 썼으니까 이젠 얘는 올리기보다 다른 놈 올리기 바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안에 갇혀있는 자리인 거고. 그죠? 얘는 갇혀있는 거고 먼저 간 놈은 갇혀있는 거고 또 어딨니? 먼저 간 놈은 갇혀있거나 눌리는 거고 그죠? 박스 쳐놓고 이 안에서 움직이죠. 그러면 요런 애들은 우리가 지금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들고 있는 사람이야 모르겠지만 굳이 이 자리에서 박스권이라고 내가 이 종목을 단타로 먹고 나오기 위해 굳이 이 종목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뭐 바닥을 찍으면 그래 내가 예전에 거래를 했던 사람이라면 가능해요. 왜? 이 사람에 대한 성격을 내가 아니까 겪어봤으니까. 즉 우리가 애인을 만나더라도 이 사람하고 만났다가 헤어졌는데 몸정이든 아니면 뭔 정이 들어서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잖아요. 분명히 새로운 사람 중에 얘보다 훨씬 좋은 사람도 분명히 많을 텐데 그 새로운 사람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알던 사람을 다시 한번 만나기 위한 이 감정이 드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주식도. 그럼 얘도 내가 아는 자리니까 그래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어디까지 가겠구나. 요런 자리까지 한번 가겠구나. 그런 것까지는 가능하다. 하지만 처음 보는데 요런 자리에서 2차 전지고 앞으로 성장성이 높다고 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차라리 요런 종목도 어떻게 보면 같은 부분인데 얘도 올려다 놓고 누르고 나서 현재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진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30% 이상 하락을 했죠. 그러면 요런 자리를 앞으로 끌고 갈 자리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얘가 지금 현재 하나의 이 박스권의 흐름에 들어왔다라는 거고 이 박스의 중간값을 또 그어봤을 때 현재 자리가 요 위치라면 얘는 1,500원을 내가 손절 잡고 어디? 11,600원까지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겠구나. 아니면 난 좀 짧게 볼래? 그럼 11,000원이네요. 11,000원 부근까지 그냥 단기적으로만 접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니까. 왜냐? 아직은 박스권인 거고 당연히 지금의 자리는 정확하게 딱
애매할 수 있는 자리예요. 여기도 중간에 딱 그거 보면 중간 위에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열려 있지만 이 가다가 또 중간을 여기서 쳐맞는다면 결국엔 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자리거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확실한 자리에서만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볼만한 종목이 몇 종목 안 나와요. 제가 정확히 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전기차 시장도 앞으로 성장할 거고 수소차도 성장하겠지만 수소차는 이 어떻게 보면 위험성, 폭발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차 위주, 버스 위주나 그런 트럭 위주로 많이 발생이 될 거고, 그렇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건 전기차 혹은 수소전기차 뭐 그런 부분이라면 당연히 2차 전지도 앞으로의 성장성은 기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대신 이미 먼저 시작했던 자리대이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2차 전지의 종목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화장품 뭐 중국 관련해서 어쩌고 저쩌고 코로나가 끝나면 걔 진핑이가 한국에 올 거다 그러면서 다시 또 소비 문화가 좋아질 거다 라는 얘기도 별의별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차트의 그림을 보면요, 아직 준비가 완벽하게 안 됐어요. 얘는 확실하게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어요. 이게 말뿐이다.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누구도 모른다라는 거죠. 아직은 누구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여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풀려는 가고 있지만, 이 예전 같은 또 한 차례의 이 K-팝 문화를, K-팝, 뭐 K-뷰티 그런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거죠. 아직은. 그때야 잘 몰랐고 처음이니까 막 중국인들이 미친듯이 막 한국을 들이받고 난리를 쳤지만 앞으로 이제 또 더 좋은 뭐 베트남이나 그런 데서 또 하나의 이 시대가 발생이 된다면, 이게 발전을 해간다면 그쪽 문화에 또 열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현재는 지금은 이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요 안에 갇혀 있는 거고, 작게 보면 요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밑바닥 쪽에 누워 있는 거고 현재는. 그러면 시간적으로 여전히 소요가 좀 많이 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얘는 그나마 쟤보다 낫네요. 화장품보다. 그럼 얘가 움직이면 걔도 움직이겠지만 얘도 딱 그런 자리에서 현재 버티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종목은 영 아니다 라는 것보다는 버티고는 있지만 이게 확실하게 강하게 갈 거라는 기준이 아직은 없는 게, 뭐든지 다 준비는 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얘도 코리아나를 보더라도 애매하면서도 버티고는 있는 자리인 거죠. 아직까지는. 근데 지금의 이런 종목을 보면 아까 한국 화장품 제조 빼고 나머지 흐름은 그닥 좋지가 않아. 얘는 한 번 더 밀었다 갈 수 있는 자리예요. 위로 올라갈 자리보다 누를 수 있는 자리가 아직은 더 열려있는 자리다. 페인트 관련주? 페인트 관련주가 무슨 관련이에요? 조강 페인트를 얘기하시는 건가? 얘도 건설 쪽으로 들어가나 보구나. 그죠? 페인트 건자재 쪽? 건설 쪽이네요. 전체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얘는 지금의 자리 자체가 지금의 자리 자체가 강한 흐름 중에 하나예요. 자, 이 종목을 보면요, 열릴 수 있는 자리를 차트상의 기준을 딱 잡고 보면 이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추세를 한번 잡으면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게 뭐다? 건설주다. 왜? 그때는 주도주였으니까.
2015년 이하. 2010년부터 2015년 2005년부터인가? 아무튼 2010년부터 2015년 거의 5년에서 10년간을 이 코스닥, 코스피를 주도했던 시장 중에 하나가 건설주가 그때 포함이 됐어요. 뭐 포스코건설, GS건설, 건설붐. 한창 이 택지바람이 불면서 이 한국이란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었으니까 그 뒤로 흐름이 바뀌면서 주가를 꾸준하게 흘러내렸죠. 근데 흘러내리면서 얘는 강하게 눌렀다가 횡보하는 그림이 아니라 꾸준하게 눌렀어요. 추세를 꾸준하게 흐름을 누르면서 흘렸던 추세를 돌리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꾸준하게 흘렀기 때문에 이평도 주저 박았다가 만들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꾸준하게 이평도 따라서 흐른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 흐른 자리면 실제적으로 주가를 눌러놓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평이 밑으로 만지게끔 만드는 종목이 아니라 얘는 이평을 위로 끌어다 놓고 캔들을 이평 위에다 얹어놓고 뭘 만드는 자리? 정배열을 만드는 자리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장에 강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지수를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차트의 흐름상 이 시장을 이 위에 있는 종목. 그렇다면 장기 평선을 위에다 깔아놓고 이 흐름이 좋지 못한 종목이라면 이 밑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밑에서 움직이면서 이평을 밑으로 깔아요. 그래놓고 캔들이 위로 얹어졌을 때 빵 하고 강한 슈팅이 나온다라는 거고, 지금의 자리는 장기 평선을 위에다 깔아놓고 즉 요 자리가 하나의 중심 자리가 된다라는 거고, 중심점인 거예요. 이 자리 위에 있을 때는 시세를 분출, 이 자리 밑에 있을 때는 시세가 하향. 그런 흐름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 위까지 버텨놨다라는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 그나마 흔들 수 있는 자리는 어디? 이 7,450원까지는 한 번은 흔들어 놓을 수 있다. 그렇다면 앞자리가 변경하지 않는 선 7,000원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얘는 정말 많이 밀린다, 뭐 시장이 안 좋고 나 혹은 회사에 악재가 있거나 그렇다면 요런 자리까지는 한번 밀어놓을 수는 있지만 뭐다? 이 이평의 이 방향성은 바뀌지 않을 거다. 그러면 이런 자리까지 떨어지면 정말 땡큐하고 주워 담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대신 요런 그림을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자리를 만들어 놓지는 않는다. 왜? 위에 대한 이평 혹은 저항은 항상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저항이 만들어졌었던 자리 중에 하나를 본다면 첫 번째로 올라가면서 눌렀고 이평을 만들었던 요 자리에서 저항을 어디서? 여기서 한 차례 받은 거고, 받았으니까 누르는 거고, 눌렀는데 여기서 지켜주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상승하는 거고, 올라왔는데 또 여기에서 매수 매도가 있었으니까 여기서 쳐맞았네? 그러니까 윗꼬리 달아주는 거고, 또 눌렀는데 여기서 받아주네? 그러니까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 관점인 거예요. 당연히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갈 자리가 있다는 거. 그 올라갈 자리에서 못 올라가면 한번 눌러줘야 된다는 거고, 누르는 자리에서 버텨주면 다시 간다라는 거고, 못 버티면 꼬라박는다라는 거고. 현재 차트의 그림은 그런 흐름 중에 나쁘지 않은 그림 중에 하나라는 거.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 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11,500원 부근까지라는 거고, 이 자리를 넘어서야만이 그 다음 목적지인 또 14,000원에서 15,000원을 간다라는 거고, 여기서 못 올라가면 결국엔 또 한번 8,000원 혹은 7,000원대까지 눌러줘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차트를 바라보는 거예요. 건자재도 건설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왜? 건설주는 미친듯이 눌렀단 말이에요. 조선주, 건설주. 그런 미친듯이 눌렀던 조선주, 건설주가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죠?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 오랜 하락을 멈추고, 그렇다면 당연히 어느 정도의 시세는 분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HMM이라는 종목을 보면요. 자 보세요. 제가 요때부터 강하게 얘는 영상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얘는 크게 간다고. 크게 간다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왜? 항상 모든 주가는 웬만하면 원을 돌린다 그러잖아요. 원을 돌렸어요. 지금의 자리는. 지금의 자리는 원을 돌렸고 조금 더 돌린다면 6만원까지는 한 차례 더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대신 지금의 자리에서 만원 더 먹고 더 먹자고 신규로 투자하기에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고, 그렇다면 얘가 어디 36,000원 정도까지 한번 내려와주면 그때는 신규 투자가 가능할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얘는 그때부터 슬금슬금 모아간다라는 기준에서 당연히 빠르게 눌렸으니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까지는 올라간 거예요. 조금 더 위로 남아있지만 여기에 굳이 목숨 걸 필요는 없는 자리라는 거고, 그죠? 얘보다 먼저 움직였던 거는 태양광 OCI. 자 OCI도 보면 월봉상에 쭉 이렇게 보면요, 얘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거든요. 얘도 보면 기존의 흐름을 보면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잡힐 수 있는 자리가 넉넉 잡으면 20만원이고 그 중간으로 잡은다면 17만원대까지는 한번 움직일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한다면, 여기서 위아래로 움직였던 기존의 박스권이 여기란 말이에요. 6만원대. 그죠? 그럼 1차적으로 얘가 6만원 부근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이 위로 올라타서 지지를 한다면 열려있는 자리는 17만원까지예요. 대신 여기서 또 위아래로 모양을 만들었던 자리가 어디예요? 13만원대예요. 13만원대고 거기에 뭐가 있다? 이평이 있다. 밑에서 이평을 쉬지 않고 뚫고 올렸다. 그러면 쉬지 않고 올렸으니까 결국에 한 번은 걸려야 되지 않겠냐. 이게 안 걸릴 거면 이 이평을 미쳤다고 차트에다 만들어 놨겠냐.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거를 뚫어야 될지 눌러야 될지 현재 자리에서 뭐다? 매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왜? 갈 자리는 분명히 남아 있으니까. 이걸 한 번에 갖다가 그대로 쳐 누를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만들어 놓고 행보하면서 방향을 잡아보는 거예요. 시장이 좋거나 이 회사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면 뚫어줄 수 있는 자리를 열어놓는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행보하면서 매물을 소화하고 다음을 기약하든지 아니면 누르던지 그 다음 눌릴 수 있는 자리까지.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인 거예요 다. 자율주행을 보더라도 자율주행의 예전의 대장을 보면 모트렉스가 있었죠. 자 모트렉스의 흐름을 일봉상에 보면, 자 보세요. 모트렉스 자율주행도 당연히 5G가 움직이니까 갈 수 있는 자리인 거고, 얘가 저가를 여기까지 찍었고 이 저가를 찍었던 자리가 어디? 기존에 주가가 눌렀을 때 하방으로 눌렀을 있는 자리, 하방의 끝은 여기지만 기존에 여기까지는 한번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중간이 어디예요? 여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이 위에서 지금 지켜주는 거예요. 딱 이거를 중심으로 딱 잘라놓으면 여기는 하락의, 여기는 상승의 놀이터예요. 그러면 여기서 위로 올라갈 때 그림을 보면 많이 움직였던 자리를 보면 여기서 요만큼을 여기서 움직였고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또 고점을 하나 여기서 만들었고, 여기서 눌렀을 때 위아래로 횡보했던 자리를 여기서 한번 만들었고, 그죠? 여기서 만들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자리 위로 올라가는 게 아직은 버겁다라는 거죠. 한 번에 당연히 못 올라가니까 한 번 더 눌러서 저점을 확인해주고 저점에서 지지가 되니까 다시 한번 여기를 도전하는 거예요. 주식은 기대감이라고 하지만 그 기대감은 당연히 도전 정신으로 이어진다라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매물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러면 아직은 얘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이 되는 거고, NCN을 보면 얘도 예전에 대장질을 했었죠. 그런데
차트의 그림을 보면 그래도 요 안에서 현재는 버티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버티고는 있는 거예요. 아직은 내가 가야 될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밑바닥에서 버티는 그림은 나오지만 차트의 흐름으로 보면 얘는 약하다라는 거죠. 왜? 매수매도가 많이 위아래로 움직였던 자리에 밑에서 지금은 뭐하다? 몸을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숨어있는 자리예요. 현재는 딱 보면 여기서 매수매도가 많이 움직였고 거기서 한 차례 숨는 자리가 나오잖아요. 이 숨는 자리 안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나를 불러줄 때까지. 그러다가 뭐하다? 지치면 내려앉겠죠. 그러니까 숨 참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물 안에 갇혀가지고 뭐 쉽게 보면 어젠가 그젠가 제가 드라마를 좋아하거든요. 그 뭐야 재미없는 별로인 그 보이스포? 거기서 그 여자가 어디 박스에 갇혀갖고 물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숨 쉴 공간 얼마 없고 여기서 버티고 있다가 지치면 빠져나가는데 문을 뚜껑을 열어주니까 벌떡 일어나고 이제 올라오죠. 그런 것처럼 현재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얘도 거기에 그럼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까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까지 보면 딱 현재의 자리는 중심값을 기준으로 줬을 때 어디 딱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여기서 딱 눈에 보여지잖아요. 가운데 자리가 현재 자리는 어디에 위치냐 내가 나의 포지션이 어디냐. 밑바닥은 아직 가지 않은 자리인 거고 갇혀있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자리에 현재는 들어와 있는 자리인 거고 그 자리에서 중간값을 딱 그어보면 어디? 박스권 하단에서 버티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차례 버티면 어디? 여기까지는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관점은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대신 시간은 얼마가 소요될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러면 또 여기서 디테일하게 중간값을 그어보는 거죠. 왜? 얘는 지금 현재 시장의 관심주가 아니니까. 그러면 기껏해야 4,700원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지만 그 위로 올라가기 위함은 뭐다? 시장의 관심이 필요하다. 얘는 아직 관심이 덜하다. 라는 부분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위치로 이 테마의 기준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어떤 형식으로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당연히 그만큼 이 발품을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팔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기대든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M게임은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메타버스 관련주기 때문에 조금 더 열려있다. 당연히 선익 시스템이 현재 쉬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N게임도 움직일 수 있는 자리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시고요. 없으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혹여나 구독, 좋아요 항상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 다음 리딩과 공부방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없이 말씀해주세요. 리딩의 폐해 어쩐다 저쩐다 결국에는 지들이 먼저 사놓고 어쩐다 저쩐다. 그래서 저는 무료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무료방을 안 하고 있고요. 리딩방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만큼의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수익은 분명히 드린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제가 투자하는 종목에만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물리면 여러분들이 물리면 저도 물린다라는 거고, 그러면 제가 빠져나가기 위한 그런 방법은 항상 쓸 수 있다는 거. 어찌 됐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메타버스 중에 안가나이 찾고 있어요.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기억하셔야 될 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테마라는 게 있잖아요. 테마가 있어요. 그럼 뭔 테마가 시장에 관심을 받아. 시장에 관심을 받아. 그럼 그 테마에 뭐뭐가 있는지 찾아보는 거고, 먼저 간 놈을 내가 선별할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후발주자를 찾는 눈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 테마에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메타버스에 관련된 테마가 100종목이 된다. 예를 들어 조금이라도 관련되면, 그럼 처음부터 20종목까지 막 가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얘네들이 고점 위에 있으니까 밑에 있는 후발주자를 찾고 아직 가려진 옥석이다 라고 해서 이 종목을 찾았는데, 정말 이 종목은 그냥 옥석일 수가 있어요. 가공이 전혀 되지 않은, 즉 내가 가공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다? 그냥 돌멩이가 될 수 있는 확률도 높습니다. 그냥 돌멩이가 될 수가 있어요. 돌멩이. 분명히 좋은 재료고 있는데 누군가 가공을 해줘야 얘가 다이아몬드가 되든 진주가 되는데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냥 뭐다? 돌멩이에요. 아직은 내 때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시기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핫한데 막상 내가 찾아서 이 종목을 들어가갖고 이 종목이 올라가길 기대했는데 이제는 시장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흐름이 빠져나가고 다른 쪽으로 눈이 돌려진다면 얘네들은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가던 놈이 조정받았을 때 올라가는 게 더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썩어도 준치 라는 얘기가 그런 데서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해되세요? 웹젠도 예전에 좋게 봤는데, 자, 웹젠은 지금의 자리가 별로죠. 지금의 자리가 별로예요. 얘는 조금 더 누르는 그림이 나타나줘야 돼요. 예전엔 좋게 봤었죠. 근데 여기서 횡보하면서 저는 여기서 털고 나갔어요. 너무 오래 걸려서 이거. 너무 오래 걸리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순서가 올 때까지. 그건 몰라요. 이게 뭔가요? 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저는 테마, 당연히 테마, 재료, 차트, 재무제표까지 뭐 3박자가 맞춰지면 최강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공들이고 싶진 않아요. 주식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비트코인을 안 해요. 전혀 안 해봤어요. 왜? 그건 24시간 돌아가잖아요. 해외 선물도 안 해봤어요. 왜? 그건 밤에 하잖아요. 주식은 낮에 하잖아요. 그럼 주식 시간이 끝나면 밤에는 해외 선물해야 되고, 혹은 내가 비트코인을 한다? 그럼 24시간 핸드폰 아니면 컴퓨터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똥도 여기서 싸야 돼요. 요양원 똥 싸는 의자 있잖아요. 변기 의자. 그런 걸 갖다 놓고 여기서 해야 돼요. 항상 라면만 먹어야 되고. 왜? 성격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한 가지만 하려는 거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안 보고 그냥 차트만 봐요, 저는. 왜? 그 이상을 넘어가면 내가 할 일이 많아지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미쳐야 돼요. 웹제는 조금 더 밀릴 수 있어요. 27,000원대까지는 일단은 열어두셔야 돼요. 일단 이 자리에서 버티는 자리가 나타나줘야 돼요. 얘는 한 차례 지금 이 박스권을 눌렀다라는 건 결국엔 여기서 흔들어대면서 누군가는 물량을 정리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왔던 물량을. 이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형식들이 요런 그림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주가를 한 차례 올려놓고 뭐하다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더 이상의 실적을 받쳐줄 수 있는 근거가 안 나오니까 횡보를 해주다가 여기서 더 좋은 실적을 혹은 더 좋은 아이템을 아니면 자회사를 그런 거를 계속 성장시켜내지 않으면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주가는 스물스물 흘러내려가는 그림이 나타내주는 게 대부분 차트의 모양이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 볼까요? 여기서부터 볼까요? 3월 19일 2020년 3월 19일부터 어디까지?
대략적으로 그냥 10월달까지 보시죠. 보이시죠? 보이시죠? 누구? 기관하고 여기는 외국인이 올린 거예요. 얘네들 추세 잡으면 이렇게 올려요. 올려놓고 더 이상 못 가면 정리해야 돼요. 뭐 중장기 한다고 여기서 중장기 했다가 빠졌다가 다시 가면 상관이 없는데 요러고 갔다가 빠졌다가 안 올라오는 종목들도 분명히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회사의 오너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처럼 회사를 끌고 가는 대표이사는 없어요. 그럴 거면 내가 회사를 차려야 돼. 그럼 결국에는 여기까지는 얘네들이 끌어올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럼 거꾸로 이제 10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보는 거예요. 4월 달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야? 10월 달부터 거꾸로 보는 거예요. 응? 어디서 봐야 돼? 8월달, 8월달, 4월달. 자, 요런 관점으로 보면 어떤 흐름이 나와요? 여기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올려놓고 여기서는 누가 털었어? 기관이 일단 한번 털고 나갔죠. 그러면서 누가 받았어요? 외국인이 여기서 받아준 거예요. 왜? 여기서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털면 주가를 횡보시키기보다는 주저앉혀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관의 물량을 일단 외국인이 받아놓고 그리고 나서 주가를 여기서 이제 여기 누를 때 외국인이 조금씩 털면서 기관이 다시 받았을 수도 있어요. 거꾸로 다시 이제 지금이 7월달이죠. 7월 4일까지 올려놓고 여기가 4월달 4월 13일부터 이렇게 보면 뭐예요? 이제 외국인이 털고 누가 받았어요? 여기는 이제 개인이 받았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외국인이 털었다 하더라도 아직 들어왔던 요 물량을 외국인이 다 못 털었어요. 그럼 결국엔 뭐다? 주가를 한 차례 눌러놓고 그럼 말씀드렸던 대로 27,000원까지 열어놓고 요 자리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나면 결국엔 뭐다? 주가는 한 번은 더 올린다. 어디까지? 4만원에서 42,000원까지. 왜? 외국인이 털고 나갈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줘야 돼요. 여기서 외국인이 털면서 주가를 올릴 거고 그런 올리는 자리에서 누구? 개인이 받을 거냐 아니면 이 물량을 다시 누가? 기관이 받아줄 거냐에 따라서 뭐다?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이 되냐 안 되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개인이 받으면 한 번 올려다 놓고 결국엔 주가는 다시 내려앉는다. 이게 털고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여기죠. 예전에 여기가 신고가가 나오고 나서 맞나? 여기 신고가가 나오고 나서 여기서 여기까지 맞죠? 이게 예전 자리죠. 이 이상 여기다 여기 봐야 되겠네요. 옛날에 여기서 신고가를 강하게 내놓고 나서 이 패턴이 이랬거든요. 여기를 기관과 외국인이 끌어올리고 그러면서 여기서 털 때 외국인이 어느 정도 털다가 다시 올리면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는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여기서 누구한테? 개인한테 이걸 떠넘겼어요. 일단 어느 정도 일부 떠넘겨 놓고 그리고 여기서 요만큼 올리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모양을 만들어 놓으니까 개인들이 또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또 여기서 다시 고점을 올릴 것 같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 주가를 누르면서 여기서 또 물량을 털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를 한번 레벨 다운 시켜 놓죠. 전체적인 지들이 들고 있는 물량은 다 안 털어요. 왜? 다시 한번 또 끌어올려야 되는 시점을 만들어 놔야 되니까. 그러면 계좌가 여러 개면 밑에서부터 끌고 왔던 계좌는 당연히 위에서 터는 거고 위에서부터 물량을 치고받고 하면서 손해보는 거는 여기서 먹은 자리로 메꿔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털고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보는 눈이 없고 내가 자신이 없다면 누군가에게 이제 기대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공부를 해서 얘가 이거를 다 털고 나가는 건데 내가 여기서 기다릴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이 자리를 버텨야 되는 거냐, 엄청난 시간과 혹은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버텨야 되는 거냐, 아니면 털고 나가서 새로운 걸 해야 되는 거냐. 내가 능력이 있다면 지금 자리에 손절하고 새로운 걸로 이 돈을 메꾸면 되는 건데, 그게 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러면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자리는 버텨야 된다라는 관점이 맞는 거예요. 이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이었거든요. 제가 차트를 볼 때. 여기서 저희 회원분들한테 신규 추천을 드렸고, 중장기 투자 관점으로 최소 못해도 3만원 위에서 정리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결국엔 이만큼을 저희는 버텼어요. 물타기 하면서 내려갈 때마다 더 모으셔라, 뭐해라 하면서 결국에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죠. 갈로면 간다라는 거죠. 갈로면 가야 되는데, 그 시기가 요새는 개인들도 똑똑해지니까 이 주포 혹은 외국인 기관들도 똑똑해져요. 그만큼 더. 어차피 우리가 투자하는 개인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외국인과 주포와 기관이 될 테니까 똑똑해져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는 올려야 되는 앤데 돈을 더 들이고 시간을 더 들이더라도 플랜 B라는 게 얘네들한테는 존재한다라는 거죠. 즉, 이 자리에선 개인들의 물량을 털려고 만들어 놓은 자리예요. 그래놓고 올려놓고 여기서 이제 간다라고 했는데 한 번 더 눌러버리죠. 요만큼을 더 눌러버리죠. 그래서 가는 거야, 마는 거야. 여기서 흔들어대면서 에라이씨, 결국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던질 수밖에 없는 흐름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놓고서 델타 변이라는 mRNA 뭐 어쩌고 하면서 뉴스를 계속 내죠. 아직은 이 계통에서 낫다, 뭐하다, 어쨌다, 좋은 뉴스를 계속 내면서 갑자기 여기서부터 수급이 빵 하고 들어와 버리죠. 여기서도 영상을 찍을 때 25,000원대가 고비다, 이 자리를 넘기면 더 가는 거고, 못 넘기면 주저앉아야 되는 자리다.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불안하게. 그만큼 얘네들이 영리해졌다라는 거죠. 여기서 눌릴 때도 2만원까지는 무조건 버텨봐라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영상 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2만원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 있다. 계속 누르지만 결국엔 이런 그림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제 영상 보면은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 신풍제약 영상도 그랬고, 제가 뭐 작전하고 세력주들을 주로 하는 게 아니지만 맨날 불나방처럼 급등하는 종목들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자리엔 보인다라는 거죠. 요런 자리에서도 얘는 지금 때가 아닌가 보다, 남들 다 가는데 얘만 못 가고, 이런 연명짓 하는 거 보면 이건 하나의 매집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다음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나머지 막 랩지노믹스 기타 등등 막 날아갈 때 얘는 못 가더니 걔네들이 쉴 때 얘가 이 지랄을 하고 날아간다라는 거죠. 그죠? 날아가고 나서 요 자리 다 눌렀을 때 남들은 설거지네 어쩌네 저쩌네 차트도 잘 모르시는 우리 유튜버님들이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저는 영상 다시 찍었죠. 이거 한 번 더 간다. 다른 거 비교하면서 뭐랑 뉴프라이드 기타 등등 비교하면서 얘는 한 번 더 간다. 이대로 죽을 자리가 절대로 아니다. 결국에는 가죠. 못해도 여기까지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자리고, 결국엔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가를 눌러놓고 여기서도 또 한 번 더 간다. 그리고 나서는 보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죠. 보지 말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찍었죠. 한 번 더 간다. 대신 그 이후론 나는 안 본다. 12만원까지만 보고 안 본다.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 녹아져 있다. 예전의 기억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막 우리 TV 보면 이상민 씨가 옛날에 내가 이랬네 저랬네 어쩌네 저쩌네 내가 예전에 정말 잘 나갔네 뭐 했네 저쩌네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과거일 뿐이에요. 시기가 지나면 나도 늙는 거고, 20대 때 어째 했던 역할을 40대 50대 때 하라고 하면 그만큼의 효율성이 안 나와요. 차트도 마찬가지다. 얘는
크게 한번 시세를 냈기 때문에 이 큰 시세가 다시 한번 돌아오려면 뭐다? 시간이 그만큼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체력을 다 썼으니까. 방전된 거예요, 얘는. 어느 정도는. 대신 그래도 예전에 가닥이 있으니까 그 자리를 현재는 뭐하다?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부자는 망해도 3대까지 먹고 산다고 하듯이 얘는 그런 흐름을 현재는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는 못해도 여기 54,000원까지는 한 번은 찍어줘야 돼요. 시간이 조금 필요하더라도 이 자리를 찍어놔야 결국엔 뭐다? 다시 한번 나중에 시간이 소요가 됐을 때 요 자리까지는 한 번 더 갈 수 있어요. 어디까지? 15만원대까지. 15만원대까지. 요런 흐름으로 지켜보시면 돼요. 신라젠. 얘도 한번 빵 쳐놓고 눌러놓고 차트를 모양을 만드는 척 했지만 이게 추세가 꺾이면 이게 차트에 뭐 선만 그린다고 하지만 이 선을 그려서 다 맞춘다라는 거죠. 그죠? 이 추세가 꺾였으니까 이 위로 못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여기에 중간값을 딱 그었을 때가 이 자리란 말이에요. 이 삼각수렴의 어디? 중간값. 남들은 이런 얘기 안 해주죠. 수렴만 한다 그러지 수렴의 중간값을 안 그어준단 말이에요. 딱 그었는데 결국에는 뭐지? 여기까지 밀렸고 올라갈 수 있는 여기까지는 한 번 더 간다라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차트를 보는 거예요. 그만큼 차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면 이런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흐름이 다른 어딘가에 또 나온다라는 거고 차트를 해먹는 세력이 꼭 이 한 종목만 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결국은 이 종목이 망하면 또 어떤 다른 종목으로 똑같은 짓을 해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 조작을 해먹는 사기꾼 보면 감옥을 들어갔다가 기어 나오면 또 하고 있죠. 또 잡혀 들어가고. 매한가지인 거예요. 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보면. 그래서 저는 차트를 항상 우선으로 봐요. 뭐 남들은 뭐 선만 긋는다고 뭐 저런 거를 믿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맞다. 그게 맞다. 뭐 재무제표만 쳐보고 뭐 실적에 투자를 해라, 뭐 성장성에 투자를 해라 라고 주둥이 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근데 그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언제 사란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지금부터 사면 돼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밀릴지 누가 아냐고. 그게 언제 갈지 누가 아냐고. 그거를 그런 정보까지 알고 차트까지 안다면 정말 백전백승이다. 그죠? 그런 분들도 정말 차트를 보면서 성장성에 기대하는 건 당연히 맞아요. 왜? 나도 차트를 보면서 이 차트가 갈 차트긴 하지만 이게 이제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차트의 모양은 분명히 만들어 놨는데 시장에서 관심이 없으면 그냥 너랑 나랑만 하는 주식이에요. 그럼 시장에 관심을 받으려면 당연히 성장과 가치는 당연히 중요하다. 근데 이런 차트는 보지도 않고 성장하고 가치만 찾는다면 그 성장과 가치가 언제 갈 거라는 걸 모른다라는 거죠. 왜? 주식은 이 집과 땅의 투자가 아니에요. 5년 10년 보고 하는 투자가 아니라고요. 누군가는 그렇게 하지만 그럴 만한 성격이 있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안 해요. 그냥 땅 투자 혹은 건물 투자를 하지. 근데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해요. 하루하루 움직이는 생물이고 그리고 그만큼의 이 여윳돈이 없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거겠죠. 당연히 적은 금액으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땅이랑 건물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많이 들어간 거는 여유롭게 생각하고 5년 10년을 내다보고 적게 들어간 거는 하루 이틀에 난리 부르스가 나요. 그죠? 저도 그렇고. 그런데 성장성 미래성을 보고 어떻게 투자하냐 이거지. 5년 뒤에 갈 거대. 5년 뒤에 뭐 정책 수소 정책이 어쩌고 저쩌고 5년까지야. 그럼 그 5년 동안은 이거를 기대해야 되는데 그 5년 중에 언제 간다라는 걸 모른다라는 거죠. 특히나 코스닥은 3년 장기 투자를 얘랑 같이 한다면 얘는 코스피에 투자해서 꾸준하게 3년 동안 주가가 올라와서 100%의 수익을 얻는다면
얘는 넣자마자 100% 뛰고 나서 3년 뒤에 보니까 마이너스 50%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2년 반 동안 마이너스 50%였다가 3년 되기 2주 전에 150%를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때가 있다라는 법이에요. 때가. 그 때를 보기 위함은 차트가 모양을 만들었냐, 모양을 만들었고 또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만한 재료가 있느냐. 그죠? 그럼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만한 재료가 있다면 당연히 차트의 모양을 만들겠죠. 만들겠죠. 당연히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이렇게 빠지는데 갑자기 시장에 재료가 생겨? 그럼 가다가 처맞고 밀려요. 그래서 뭐 대부분 종목들이 막 상승하다가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분명히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윗꼬리만 미친듯이 달아요. 윗꼬리만.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더 이상의 하락을 피하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함의 하나의 과정이 되는 거죠. 과정이. 그 뒤에도 좋은 이슈가 나온다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우상향을 만드는 거고, 그 뒤로 나올 수 있는 재료가 없고 단발성이라면 뽑아만 놓고 주저앉는 거예요. 뽑아만 놓고 주저앉는 거예요. 최근에 영상 찍었던 이 파미셀이라는 종목도 흐름을 보면 이 미친 짓만 하고 있잖아요. 뭐 회사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대주주 물량이 약하다라는 건 회사가 그렇게 좋지도 않다라는 거고, 뭐 원료고 어쩌고 유일무이하다, 성장성을 기대해 본다면 그래도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차트의 그림은 애매하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강하게 빠지지도 않아요. 계속 버티고 있는 거죠. 뭔가 재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순번을 기다리는 거죠. 분명히 정배열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싸도 되는 거를 한 차례 눌러 놓고 다시 한번 이평을 만들어 놓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지금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쏠 거냐 아니면 죽일 거냐. 다 자기 때가 있다라는 거. 지금 델타 변이로 인한 2차 이 제약바이오 코로나가 상승할 수 있는 시점을 만들어 놨으니까 얘가 그 때가 될 수 있는 관점이 아직은 충분하다라는 거죠. 후발주자가. 그런 관점에서 차트를 보는 거예요.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백만님, 젊은 애들, 민박소님, 하여튼 백만님은 진짜 하는 거 많아요. 정말 하시는 거 많은 것 같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보다 더 하시는 일이 많은 것 같아. 자, 아무튼 주말들 잘 보내시고요. 비가 좀 많이 오니까 집에서 주식 공부도 좀 많이 하시고, 혹여나 이 리딩과 공부방 이런 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눈, 혹은 차트에서 차트를 보면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눈,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공부방 혹은 리딩방 관심을 가져주세요. 혹은 그런 거 이런 것도 싫다 그러면 일단 채널 멤버십 또 열어놨거든요. 거기에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그 내용도 넣어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남은 시간들 잘 보내시고요. 전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들 하셨어요.